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광역버스, 고속이나 시외버스, 아니면 통근이나 통학 등의 목적으로 타는 셔틀버스나 전세버스 등 여러분이 익히 탔던 버스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중 헤드라이트 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긴 버스나 검은색 가니쉬가 있는 버스를 타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고급 버스 모델 유니버스라는 모델입니다. 지금의 모델은 이른바 페이스리프트에 해당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반떼와 같이 출시 당시 전면부 디자인 관련 이슈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대시보드나 전면부 모습이 많이 바뀌었고 천정에 있던 주실내 등이 선반으로 옮겨지는 등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페이스리프트니까 변경 전의 모델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조금 전에도 보았던 이 버스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모델도 디자인이 조금 변경된 모델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이것의 근간이 되는 모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겠죠? 바로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본래 명칭은 유니버스지만 오늘의 시간 한정으로 구분편 이상 유니버스 오리지널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스의 역사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만 해도 현대자동차의 고급 버스 모델은 후소의 에어로가 원형이기도 하는 에어로였지만 독자 개발하고 생산하는 신모델이자 에어로의 후속으로 출시하였는데요. 트림 구성은 컴포트, 클래식, 엘레강스, 럭셔리, 프라임, 노블 총 6가지로 SD급은 컴포트부터 프라임까지 5종류, HD급은 노블만 해당됐습니다. 컴포트나 클래식은 에어로 LD 포지션의 후속으로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전장 11.65m 트림이었는데요. 단거리 시외버스로 클래식이나 컴포트 트림을 이용하셨던 분이나 과거에 에어로 LD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 적용된 버스의 승차감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엘레강스는 전장 11.78m의 에어로 LS 포지션 후속이었는데요. 가운데 하차문 옵션이 존재했고 디젤 엔진 말고도 천연가스 엔진 옵션도 존재했기 때문에 시외버스 말고도 국내 광역버스에서 많이 쓰기도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타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럭셔리도 역시 전장 11.78m인 에어로 LS 포지션 후속이지만 가운데에 하차문을 추가시킬 수 없었습니다. 럭셔리에도 천연가스 엔진 옵션이 있었고 앞문만 있는 광역버스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등형 시외버스로 운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라임은 전장 12m의 에어로 LDX나 하이스페이스 포지션 후속인데요. 원래는 시외버스로만 접하여도 그닥 많이 만나보진 못했을 수도 있는 트림입니다. SD급에서도 고급에 속하는 쪽인데 전장은 12m로 28인승 우등일 경우 데크 위치는 조금 낮지만 좌석 간격은 충분했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쟁 모델 그랜버드 파크웨이와 똑같은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요즘 모델인 프라임 EX 모델과는 애초부터 ATD냐 S냐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서로 소화하는 포지션이 다릅니다. 프라임까지는 외관 디자인이 다르지 않지만 다음부터는 좀 다릅니다. 바로 노블입니다. 가장 고급 트림으로 전장은 똑같이 12m지만 HD급이며 전면부의 안개등 쪽 범퍼 디자인이 다르고 SD급엔 없었던 B필러, 승강문이나 운전석 옆 창문 위에 작은 창문 추가, 그리고 SD급과는 다르게 좌석 밑에 타이어 자리가 있는 관계로 바닥 일부가 위로 솟아오른 휠 하우징이 없어서 어느 자리에 가도 하체가 크게 불편할 걱정이 없습니다. 프레스티지나 노블 EX는 당시엔 없었고 나중에 나온 것인데 해당되는 두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블이 가장 고급이었습니다. SD에서도 나름 해결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일명 갱웨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적용한다면 승객이 지나다니는 한가운데 통로는 SD급 위치지만 좌석은 HD급 위치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구조 문제로 좌석이 2x2 배열인 일반형 버스로만 탈 수 있는데요. 우등형은 통로 측 좌석이 한가운데 쪽에도 겹치기 때문에 반드시 평평한 형태의 바닥만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일반형과 우등형 간 좌석 변경 개조 작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형 버스로만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했겠죠. 럭셔리부터 노블까지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2011년까지 생산됐지만 엘레강스는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까지 오리지널 디자인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단종됐지만 엘레강스보다 더 아래인 컴포트나 클래식도 해당됐죠. 고속버스는 TV를 대개 설치해두는데요. 에어로 시절엔 작은 모니터만 사용하고 있다가 유니버스 들어서 좀 더 커진 TV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화면 보기가 더욱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두가 큰 TV를 쓰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스카이라이프 TV 화면은 물론이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버스 팀원의 사용 시작과 함께 전 회사가 화면식 안내방송을 시작했지만 정작 안내에 대한 화면을 큰 화면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1001고속의 유니버스는 2012년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작은 모니터를 설치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11년식 차량에도 작은 TV 모니터가 적용된 사례까지도 있는 등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도 내릴 수 있는 얇은 팔걸이, 헤드레스트 바로 옆쪽에 설치된 손잡이가 특징인 유로 시트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유니버스였습니다. 금호고속이나 동부고속 등의 일반 고속을 타면 이 시트를 이용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등고속은 일명 스피커 시트가 있었는데 머리 양옆으로 스피커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어폰 없이도 소리를 들으며 TV 시청을 할 수도 있었거나 라디오 청취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커 형태가 아닌 헤드레스트 분리형 우등 시트도 있었지만 배기형 우등 시트도 존재했습니다. 고속버스 회사 중엔 금호고속의 2009년식 이하 우등 차량, 시외버스 회사 중엔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 일부 우등 차량이라면 베개 시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베개가 들어갔으니 머리가 푹신해서 편안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베개가 다름 아닌 돌베개같이 딱딱하기로 악명 높았는데요. 이 베개 하나 때문에 머리 부분의 착석감이 떨어졌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머리 전체를 감싸주지 못하고 베개 때문에 목 부분 자세가 조금 이상하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형태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에다가 시트가 팔 부분을 감싸주지 않았기 때문에 팔걸이 뒤로 팔이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 실내등은 풍뎅이처럼 생긴 실내등과 일체형으로 된 길이가 긴 실내등, 그리고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의 실내등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일체형 실내등은 켰을 때 보랏빛에 가까운 것의 버전도 있어서 은근히 일반적이진 않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호불호가 갈렸을 수도 있지만 시트나 바닥이 레드와인 톤이나 보라색 톤과 가깝다면 조합이 잘 맞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각형 실내등은 그랜버드에도 공유해서 쓰이기도 했고 현대 카운티와 같은 마을버스에서도 쓰는 등 다른 쪽과 공유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드등도 있는데 사실 우등고속에도 선반 뚜껑 위에 무드등이 숨어있지만 켜는 모습을 잘 보진 못했습니다. 선반에도 무드등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전세버스 측에서 설치한 경우를 볼 수 있거나 시외버스 중에선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이 그랬던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업용 버스의 내구 현황 규정에 따라 최소 9년, 최대 11년가량만 운행할 수 있어 원래대로라면 이번 연도에 모든 오리지널 차량이 퇴역하게 됐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1년 더 늘어나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될 시기는 다음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연도 중에 퇴역을 할 수도 있는 차량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반드시 퇴역해야 할 차량은 2010년식 차량이고 이번 연도부터 퇴역 고려 대상에 들어가는 차량은 2013년식 차량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오리지널 차량들이 그동안 꾸준히 퇴역하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소 2012년 이후에 나온 차량들보다도 퇴역까지 얼마 더 남지 않은 이유도 있어서 이젠 아무 노선에서도 볼 수 있는 차량도 아니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기도 하는 차량인 만큼 오래되었다고 타고 싶지 않다는 마음보다는 탈 수 있을 때 타고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유니버스 오리지널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는 운행하고 있을 것이고 혹은 그저 터미널 박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것이지만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유니버스의 근간이 되는 오리지널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